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슬로건으로 허성무 창원시장님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새로운 시장 취임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어 시청 내 분위기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상 해양 신도시 문제,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같은 창원시의 중요한 쟁점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쟁점적 사항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미루지 마시고 허성무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김해 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추진하겠다는 김해 시와 창원을 연결하는 비엄산 터널 개설과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창원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본 의원이 통합 창원시 의회 1대, 2대 때부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취임한 허성무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께서 지난 6월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엄산 터널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성곤 김해 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김경수 지사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허성무 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시장님, 여러 차례 비엄산 터널은 현재로서는 창원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밝히셨는데요. 오늘 시민들을 대표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엄산 터널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현재로는 비엄산 터널 개설은 창원시의 입장에서 도심지 교통체증, 환경 훼손, 인구 유출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반대 여론도 우세하고 시기적으로도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109만 181명이었으나 지금 현재 2018년 8월 기준으로 105만 4,981명으로 3만 5,2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례시를 추진하는 창원시는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인구 유출을 감안할 때 비엄산 터널 개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면 한번 떼어주십시오. 이게 2006년부터 제가 2010년부터 시원했었는데 10년, 8년, 9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초 제안부터 지금 세 번째 아직 검토안까지 이게 의창구, 성산구 일대에 경남도청, 시청 연결하는 부분을 김해 진례 송정리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연말까지 시정연구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비엄산 터널 반대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답변 드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예. 시장님, 비엄산 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봅니다. 특히 김해시와 군인공제와 함께 추진하는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 평방미터 약 111만 평의 1만 5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을 로긴 김해 레스포타운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어 비엄산 터널이 로긴 또는 군인 공제의 터널이라 특혜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주식회사 로긴 김해 레포츠타운이 추진하고 있는
김해 복합 레포트 시설 조성 사업의 비염산 터널의 특혜성 여부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염산 터널은 민간 사업자 민간 터널입니다. 대우건설,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겁니다. 민간 경남발전 연구 용역에 약 5만 대 전후이기 때문에 상당 경제성 비신이 있습니다. 1.8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이 조금 전에 제가 조감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그 특혜 김해 지역 개발 또 화면 보시죠. 김해 진례면 성정리 개발 조감도 바로 터널 옆에 111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김해 지역 제2의 장류가 지금 15만 명을 늘어났습니다. 창원시 인구를 유입시켜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발한 김해시의 야심찬 계획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비염산 터널이 개설되면 창원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정확한 용역 결과나 추정치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최근 록인 김해 레스포타운 조선과 관련하여 주간 조서를 보셨는지요? 시장님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주간 조선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8월 20일자죠. 예. 예, 주간조선에 게재된 내용으로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해시 진례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창원시가 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뭐 어쨌든 일부 언론의 보도를 주축으로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입장 네, 그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해 주간조선, 저 개인적으로 뭐 조선일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보지도 않고. 위원장 되니까 배달해 오기 때문에 보긴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는 게 저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나 저 기사를 제가 보고 제가 알고 있는 팩트 80~90%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보시면, 기사를 쭉 제가 보시면 여기 쭉 현황이 있는데, 시장 보면 군인공제, 당초 90%의 지분을 가지고 군인공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군인공제가 1,700억을 들여서 매입했던 과정부터 이게 군인공제가 아무리 군인들의 또는 군무원들의 거기를 하더라도 이게 군인공제 예산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에는 특혜성 시비 있어서 그 이후에 소송, 감사, 검찰 수사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김해시 36%, 고려일 15% 해서 특수법인이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10년 동안 재연되다가 다시 한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난 2일 1일 취임한 김도호 군인공제 이사장이 김해시를 방문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1,350억의 규모가 투자 결정되고, 밑에 보시면 김도호 이사장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예비역 모임에 몸담았던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다. 공사 출신 28기 출신으로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 처장, 16전투비행단 단장, 공인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록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남명식이라는 분이 취임했습니다. 최근에 양천구 미래도시기획단장으로 삼성물산 상무를 역임하신 분이고, 이분이 양천구의 민주당 구청장 오래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군인공제가 상당한 준비를 해서 이 김해 복합스포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건무사를 타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바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 김해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건물사를 탄 시점에 우리 김경수 시사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비염산 터널이 필요하다라고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해당 지역 빨간 줄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군인 공제 이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결국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한 유력 정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군인 공제 보유 토지 안에 김해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인 공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예,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도지사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날자 빼떨어졌다고 요 김해 복합타운 시작하는 시점하고 비엄산 터널이 다시 쟁점이 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 최근 비엄산 터널 개통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아무리 김해을 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남지사로서 당선된 이상 경남 전체의 이익과 창원시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김해시 입장만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에게 지사님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도 가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고 김해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정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신데 이런 김경수 지사님께서 군인공제나 김해시로부터 개발 유지의 골프장 조성 사업의 사전 계획을 보고받고 비엄산 터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전혀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지사님께서 비엄산 터널을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교통의 편의성과 원활함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화면 기사. 다음. 빨간 줄 대표적인 것이 비엄산 터널 건설 사업이다. 비엄산 터널 건설 사업은 김해시 진례면에서 창원시 사파동까지 길이 7.8km의 차량 터널 뚫는 사업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공 김해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비엄산 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환경적 측면에서 제가 인구 유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구 유출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창원시 여창구, 성산구 현재 미세먼지 표시를 한번 떼어보시죠. 보시면 지금도 심각한데 1일 약 5만 대 추가 증가한다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수 전 시장님은 시절 약 500억 예산을 투입하여 창원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 자료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국 항사나 자동차 매연한 미세먼지 PM10과 PM2.5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PM5.5는 폐암을 유발한다 해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환경부 기준도 바뀌어서 1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게 현재 창고 성산구의 미세먼지 기준치를 오버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터널이 좁히지 않는 현재 상태에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고 제가 이 언론 방송 토론에 몇 번 나가 이 표를 봤습니다. 지금도 이 초문제 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4만 5천 대에서 5만 6만 대까지 새로운 자동차가 도청지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이 미세먼지는 심각합니다. 우리 창구 성산구의 삶의질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비엄산 터널은 저는 불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에 유념해서 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해시와 경남도가 비엄산 터널 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온다면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 비엄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비엄산 터널로 인해서 창원시가 극복해야 할 방금 말씀 주신 환경이나 교통, 인구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회와 또 시민들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뭐 협의에 응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기관 간에 협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제 의원직을 걸고 싸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본의원과 정의당이 요구한 창원시 시내버스 보전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뭐 명확한 중간 보고는 없었고요. 예, 보조금 그 집행 실태에 대해서 9월 21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는 보고를 감사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 사용의 적정성, 그다음 목적 외의 사용 여부, 또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산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감사 좀 제대로 하는 거죠? 하도 감사를 제대로 안 한 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마산시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3, 4년간 문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제대로 문제 지적하고 해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언론은 6개월, 1년간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만 반짝 지나고 나면 도로 아무 타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를 주시고 기사가 전화가 오셨어요. 제발 좀 제대로 좀 이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창원 시내버스 업체의 채용 비리와 각종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도 시내버스 노사는 이러한 비리 사실을 고발한 기사들을 해유하고 협박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시내버스 기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측의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창원시 차원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시내버스 업체 운송 종사자들의 채용 비리, 또 고발, 언론 보도 이런 사실에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업체의 채용 비리 문제는 채용 비리 고발인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고발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처분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경찰에 고소를 안 하고 검찰에 했습니까? 보면 시내버스는 아시지만 750여 대, 종사자가 1750명에 1년에 보조금만 430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야간 생활 제어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최근 어제도 신문 보도가 나셨죠. 도민일보에 크게 나서 할머니 하나가 제가 한 분이 이 사고 나가지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작동이 안 됐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왜 그랬냐면 교통사고 처리는 경찰하고 시내버스 조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찰하고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 간부들하고 친밀도는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검찰한테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경찰에 제지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분 문자나 카톡이나 오만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7 내지 8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나 위에 그 상부에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되지만 창원시 감사관이라도 제대로 보조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사표 쓰는 기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유하고. 그리고 이게
채용 비료 관세 뇌물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줬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제보하는 사람은 면제해주겠다. 경찰 수사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한번 띄워주죠. 부산도 똑같습니다. 이게 친척으로 증언으로 둔갑한 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억 빼돌려. 쉽게 말하면 운송원가를 해마다 산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에는 임원 인건비보다 직원 인건비 다 들어있습니다. 정비비까지. 그게 출근도 안 하는 대표이사 부인이나 처남, 가족, 사촌 올려내가지고 보조금 빼먹은 거예요. 부산시 강수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이대로 나타난 겁니다. 창원시도 없느냐? 제 제보에 의하면 창원시도 9개 업체에서 있다. 그래서 내 감사관실한테 이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거 반드시 감사실에서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위법하거나 탈법한 일이 있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으로 법적으로 다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정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엄정하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 또는 뭐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면허 정지 등 법정 처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하고 사례가요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제보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근로자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시내버스 업체 2개 업체 제가 알기로는 7억, 8억이 체불 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그 운영의 60에서 70% 이상은 보조금이 지급하는데 체불 임금이 발생됐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실에서 21일까지만 하고 감사 안 하겠다 했어요. 저는 9개 업체 또는 말버스하고 12개 업체 21일까지 감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 기사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안에서 고발하려고 막 여는 중이 있대요. 그런데 내일 되면 감사 끝난대요. 이 대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이 시내버스 문제에 제보나 오거나 어떤 민원이 제기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장님 말한 준공영제를 하든 어떤 하든 새로운 시내버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에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하철도 없는 그런 도시인데 이 시내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의 편의와 삶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 감사를 연장할 의향이 있죠?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연장해 추석 이후라도 제대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106만 시민 중에 30만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30만이 누구겠어요? 저도 시내버스 잘 이용 안 합니다. 가장 창원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신문방 넣었지만 노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시내버스 안 탑니다. 왜냐? 자가용 타면 되니까. 그죠? 약자들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비리가 생긴다면 이 창원시 대대로 새로운 창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아니고. 시장님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난 6월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공약하시고 당선되시어 새로운 창원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준비해서 2021년까지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입니다. 이 거대 도시 창원에 걸맞는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부재로
시내버스 운영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면적인 구조 개편, 창원 시만의 선진교통 운영 시스템 개발, 이런 필요성에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연말까지 중공영제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창원형 중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수익금 통합 정산 모델 등을 개발하며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이 중공영제를 포함하여 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칭 신교통체계 준비단을 구성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민공청회 및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어쨌든 202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공영제도 저도 뭐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시작해서 중공영제 안에도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시내버스 체계보다는 발전된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이 지하철이 있어서 공사로 공영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각 지자체, 제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서울시의 모델을 해서 중공영제로 하겠다는 건 대세적 흐름이거든요. 창원시 조금 전에 시장님 발표하신 대로 반드시 중공영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대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문시랑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입니다. 의원님 1차 첫 정례에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